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원 4차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혹시 뭐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그래요. 다들 잘 말해줄 것 같은데, 저번 시간에는 판구조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었죠. 판이 뭐다, 그리고 연약권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또 자북극의 이동 경로 두 개로 나온 거 있죠. 그게 지질시대 동안 자북극이 두 개였던 적은 없으니까 그렇게 두 개로 나온 이유는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에, 판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한 자북극의 이동 경로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뭘 배우냐 하면 교과서 20페이지를 펴요. 교과서 20페이지를 펴시고요. 거기 보시면 써놨지만 판의 경계라고 써 있습니다. 20페이지 맨 위에. 오늘은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발산형 그리고 수렴형, 보존형 이렇게 판의 경계가 세 개로 나눠져요. 이 세 개의 경계만 딱 배우고 오늘 수업을 마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일단 뭐 판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냥 한번 그려봤고요. 이 각각이 다 판인데 판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맨틀의 대류에 의해서 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과 판 사이에 이 판의 경계에서는 세 가지의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양상이냐? 하나는 이 판을 옆에서 본 판의 단면도인데 하나의 판은 이쪽으로 움직이고 하나의 판은 이쪽으로 움직여서 판의 경계가 점점 벌어지는 이러한 발산 경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 판은 이쪽으로 그리고 이 판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판의 경계에서 서로 충돌하고 뭉치려고 하는 수렴 경계가 또 판의 한 가지 종류, 판의 경계의 한 가지 종류로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번엔 판을 위에서 본 겁니다. 이건 단면도지만 이건 위에서 본 거. 이러한 두 판이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판의 경계가 서로 스쳐 지나가는 보존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는 이게 다 상대적인 이동이에요. 상대적인 이동. 그래서 이 발산 경계가 서로 벌어지지 않더라도 발산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 판이 둘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더 빠르게 움직이면 얘가 느리게 움직이고 얘가 빨리 움직이면 얘가 아무리 이렇게 붙으려고 하지만 얘가 벗어나 버리니까 이 경계는 발산형이 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서로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렴 경계는 똑같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판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얘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얘가 더 빠르게 움직여서 결국 판 경계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지만 수렴형 경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방향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경계에서 보이는 판의 이동 방향인 거고요. 사실은 다 상대적인 이동으로 얘가 얘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지라도 수렴 경계가 나타날 수 있다. 발산 경계도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판의 이동 속도도 좀 따져봐야 정확한 경계 양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랑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발산 경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발산 경계는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발산 경계의 정의는 판이 서로 분리되어 멀어지는 곳입니다. 판이 서로 분리되어 멀어지는 곳. 그곳이 발산경계고요. 이 발산경계도 그 어떤 판끼리 벌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 판에는 해양판이 있었고 대륙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랑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는 발산형 경계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좀 다른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는 경우에 이때 그 발산형 경계 내 그 부근에서는 해령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그마가 그 벌어지는 곳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마그마가 올라와서 굳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천발 지진에 대해서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천발 지진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천자가 아마 얕은 걸 의미하는 한자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어떤 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지하 신부라고 하면 깊은 곳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하 천부라고 하면 얕은 곳을 의미해요. 천부라는 말은 솔직히 신부라는 말보다는 덜 쓰긴 하는데, 그래서 이 천발 지진은 얕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깊이 수치를 또 나타내고 있어요. 책마다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저는 깊이 70km 이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막 40km 이내라고도 하고 막 100km 이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70km 이내 정도로 하고 정확한 수치를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고 만약에 10km에서 발생을 했다. 이게 천발 지진이냐 신발 지진이냐 이 정도 물어보는 정도? 그래서 이 수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왜 이렇게 얕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냐면 판과 판이 서로 벌어지는 부분이라서 깊은 곳까지 지하 깊은 곳까지 뭐 단층이 일어날 만한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지진은 이제 지각이 서로 끊어지는 단층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건데 지금 배울 내용은 아니고 왜 천발 지진이 발생하느냐만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지진 얘기를 잠깐 한 거고 괜히 어려워지니까 요 정도 제가 적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과 대륙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해양판과 해양판 경계에서는 해령이 나타났죠. 근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벌어지는 경계에서는 열곡대가 나타납니다. 열곡대. 그리고 똑같이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똑같이 천발 지진 일어나고요. 그리고 똑같이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발산형 경계의 특징, 종류와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을 발산경계라고 한다.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멘틀 대류의 상승으로 판이 갈라진다고 했죠. 맞아요. 판이 갈라지는 곳은
우리 저번에 배웠듯이 멘틀 대류의 상승부가 지각과 만나서 더 가지 못하고 서로 벌어지는데 이 벌어져서 이 대륙이 같이 마찰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발산이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자, 이때 이 경계에서 마그마가 분출이 되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화산활동과 천발지진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렴 경계인데요. 발산 경계를 지우고 또 수렴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나 싶기도 해요. 인간 강사는 약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보면서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 앞에서 이렇게 표정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네. 아무튼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도 정의부터 봐야겠죠? 수렴 경계의 정의는 판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판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는 곳. 이게 수렴 경계고요. 이건 또 종류가 세 가지나 나와요. 하나는 해안과 아까처럼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를 향해서 움직이는 곳.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 경계를 이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수렴 경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경우의 특징을 알아보면,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경우에 밀도가 더 높은 해양판이 섭입을 해요. 이 말이 뭐냐? 섭입. 이 두 판이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이동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가다 보면 계속 밀면 결국에는 이 위로 튀어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위로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밑으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해양판과 해양판 사이에서는 해양판이 두 개가 있을지언정 밀도가 더 높은 해양판이 다른 해양판 아래로 섭입을 하는 수렴형 경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면 이따가 할게요. 대륙과 대륙까지 다 하고 나서 설명을 할게요. 아무튼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밀도가 더 높은 해양판이 섭입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지형은요, 해구가 나타납니다. 해구 설명했죠. 수심 6,000m 이상인 곳이고 판이 섭입해서 들어가는 곳을 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호상열도가 나타나고요. 호상열도는 이제 마그마로 만들어진 이제 섬을 얘기를 하는데, 수렴형 경계에서 섭입이 일어날 때 마그마가 분출을 해요. 그것 때문에 화산섬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줄지어서 나타나면 호상열도를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구랑 호상열도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여기서는 천발지진도 일어나고 신발지진도 일어나요.
아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만 일어났죠. 이제 수렴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 모두 다 일어난다. 신발 지진은 지하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얘기를 하고요. 보통 깊이 300km 이상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니까 이 지하 깊은 곳까지 단축이 일어나면서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이 돼요. 아까 발산형은 거의 지각 판 내에서만 일어나는데 얘는 판이 들어가면서 저 안쪽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발 지진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호상열도 만드는 게 마그마의 분출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즉 화산 활동도 일어난다. 이 정도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그리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밀도가 해양판이랑 대륙판 중에 뭐가 더 높은지 아세요? 해양판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해양판은 주로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륙판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암석의 밀도를 비교를 하면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을 한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이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또 호상열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천발지진, 신발지진 다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화산활동도 일어납니다. 이제 호상열도가 나오고 습곡산맥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해양판이 있고 대륙판이 있잖아요. 근데 대륙판이 대륙으로만 이루어져서 대륙판이 아니에요. 대륙이 더 많기 때문에 대륙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판에 뭐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태평양판 정도가 거의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도 조금만한 섬 같은 게 있으면서 결국에 온전히 바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어떤 판이든 간에 대륙이랑 그 해양이랑 지각이랑 해양이랑 같이 있는데 이제 대륙판 같은 경우에 이 경계 쪽에 대륙이 있을 수 있고 경계 보다 멀리 대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륙이 이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있는 수렴형 경계에서는 아까 바다랑 해안판이랑 해안판이 서로 섭입하는 경우랑 비슷한 그 경계부에서 비슷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대륙판에서 이 판의 경계 쪽에 대륙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을 하는데 이 대륙 쪽에서 그 섭입에 의해서 짓눌려지면서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대한 많은 지식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근데 또 지구과학원은 또 수능 효자 과목 아닌가요? 효자 과목이고 그 응시 인원도 아마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등급 따기가 참 쉬운 거고 벌써 수능 얘기하면 지칠 수도 있지만 이번 2학년 때 미리 배워놓으면 좀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많은 지식을 다 알려주려고 하는 사람이 좀 드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아무튼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수렴형 경계를 또 설명을 하면, 여기서는 마그마 발생 안 하고요. 지진만 일어납니다. 지진만. 그리고 여기서는 습곡산맥 만들어지고요. 이 지진은 천발, 신발 다 말합니다. 천발 지진, 신발 지진 둘 다 일어나는데 이런 화산 활동은 없이 지진만 일어난다. 그리고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고요. 이제 나머지랑 이 두 가지의 경우랑 좀 다른 게, 얘네들은 섭입이라는 걸 하고, 얘네들은 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경우엔 섭입을 하지 않고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수렴형 경계이면서 섭입형 경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수렴 경계는 충돌형 경계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설명하다 만 건데, 왜냐면 이 해양판은 멘틀 상부보다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각이 있고 그 아래에 멘틀이 있습니다. 멘틀. 근데 대륙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면 멘틀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서로 힘을 받으면 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밑에서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야, 너네 올라오지 마. 니네들이 싸울 거면 위로 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아래는 안 내려가고 위로 솟게 됩니다. 그리고 두꺼운 대륙 지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마그마가 분출하려고 해도 가다가 여기까지 다 뚫고 나오지 못하고 거의 나오다 말아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 지진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이 들어올려지면서, 서로 충돌해서 들어올려지면서 거대한 습곡산맥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게 에베레스트 산도 이 충돌형 경계에 속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저 해안판이 있을 때는 섭입을 하냐면, 해안판은 멘틀 상부보다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일단 얘보다 해안판이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기 때문에 서로 수렴을 하면 뚫고 가려고 하고요. 근데 얘가 또 이 멘틀 상부보다도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 아래로 들어가면서 넌 나보다 세구나. 그래, 내가 밀려날게 하면서 얘를 멘틀 아래로 들어가면서 해양판이 섭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할 때 해양판이 있으면은 멘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고, 대륙과 대륙과 만나는 그 경계에서는 멘틀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멘틀까지 가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냐? 그것도 얘기하죠. 그 멘틀이 사실 그렇게 마그마는 거의 액체잖아요. 그 수준까지 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부분 용융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쪽 환경은 멘틀을 완전히 녹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그냥 결국에는 고체, 부분 용융이지만 결국엔 고체인 상황이에요. 근데 해양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해양판을 구성하는 그 함수광물이라고 있어요. 함수광물. 이건 물을 포함한 광물이라는 건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압력이랑 온도가 높아져서 이 함수광물이 존재하는 그런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OH기가 나오면서 아무튼 물이 방출되는 건데, 이렇게 어려운 얘기까지 필요 없고요. 그냥 해양판이
해양판이 짜여지면서 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짜여지면서 물을 방출. 해양판이 밑으로 이렇게 섭입을 하면, 여기는 다 멘틀이고요. 들어간 쪽에서 강력한 압력과 온도, 이 지구 내부로 갈수록 온도랑 압력이 높아지는데, 그러한 환경에서는 이 지구 표면에 있던 환경보다 더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압력을 받고 이 안에서 있던 물이 짜여져 나온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합시다. 그러면 이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멘틀의 녹는 점을 낮춰버려요. 그거는 이제 이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텐데, 멘틀의 녹는점 그 그래프를 보면 물이 포함된 멘틀의 경우에 녹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연약권 내에 있는 온도로 멘틀을 충분히 녹일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 물이 방출되면서 멘틀 일부를 녹이게 되고, 그 녹이면은 또 부력이 생기는 건 아시죠? 보통 고체가 녹으면 부피가 커져요. 물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부피가 더 크긴 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물이 특별한 거고, 보통의 고체의 경우에 녹으면 부피가 커집니다. 그러면 밀도가 낮아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낮아진 밀도에 의해서 부력이 생겨서 마그마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분출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라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지만 시간도 많이 지났을 것 같아요. 벌써 듣기 어려운 학생들은 교과서 정도만, 제가 쓴 판서 정도만, 지금 이 상태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을까 싶고요. 제가 말한 게 다 머리에 쏙쏙 이해가 되는 분은 나중에 지구과학으로 수능을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수렴형 경계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고정 경계만 하면 되겠죠. 자, 고정 경계. 고정 경계의 정의는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평으로 미끄러져 이동해 가는 것이고요. 이걸 쓰면 두 판이 서로 미끄러져 이동하는 곳. 글씨가 약간 이상한데 미끄러져입니다. 미끄러져. 서로 미끄러져 이동하는 곳. 그게 고정 경계.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각이 특징. 일단 화산 활동 없고요. 그리고 지진만 일어나는데 천발 지진만 일어납니다. 천발 지진. 그리고 지각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보존. 그래서 고정 경계예요. 아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지각이 생성됐고요. 그 섭입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수렴형 경계 아까 세 가지 버전이 있었죠. 해양, 해양대륙, 대륙대륙. 그 중에서 섭입형 경계가 두 개였죠. 해양이랑 해양대륙. 그 경우에 해양판이 섭입을 하면서 결국에 멘틀 아래로 들어가면 나중에는 다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해령 부근에서 판이 생성되고 해구 부근에서 판이 소멸을 하는 거고요. 대륙과 대륙이 만나는 그 충돌의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보존형 경계는 이렇게 짧게만 하겠습니다. 자, 대신 교과서로 확인을 좀 더 하면 이제 수렴 경계 부분을 보시면
판의 유형에 따라 해양판끼리의 수렴, 그리고 대륙판끼리의 수렴, 해양판과 대륙판의 수렴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전 좀 더 자세히 한 거고, 판이 소멸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선발 지진과 신발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그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륙판끼리의 수렴에서는 판이 소멸하지 않아요. 교과서가 그 좀 중의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대륙판끼리의 수렴에서는 판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환경계 교과서 확인하면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수평적으로 미끄러져 이동해 가는 것이 보존경계고요.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변환단층이 형성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존환경계에서는 변환단층이 나타난다. 그것도 씁시다. 변환단층이 나타나고, 변환단층에 대해서는 그 2차 시간에 아마 인간 강사분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고, 또 천발지진이 발생하고 대부분 해양판에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경계를 표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쓰기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보여주겠습니다. 자, 잘 나올라나? 보이세요? 정지시켜놓고 필기하시면 되겠죠? 이 빨간색은 지진 앞에 이제 천발이랑 신발이라고 좀 써놓은 건데, 천발, 신발 지진은 아까 제가 썼던 거 참고를 하시고, 이 정도 표로 정리를 해두면 좀 기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 한 페이지 하는데 겁나 많이 알려줬죠?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해놓으면 교과서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채워지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엔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